자, 오늘 좋아요가 바로 1200개까지 올라와서 너무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좀 안 좋고 좋고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뭐가 안 좋았고 또 뭐가 좋았는지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핑크로 대동단결. 같은 핑크입니까? 약간 결이 약간 다르죠? 저기는 인디고 핑크, 인디언 인디고. 핑크. 약간 좀 뭐 딸기 핑크, 딸기우유 이런 거. 핑크. 딸기우유 이 핑크. 핑크색도 참 다양한 그럼요. 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체로 이건 뭐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게 다 그 분홍색인 것 같은데 그 작은 차이를 다르죠. 그러니까 심지어 정말 이 립스틱 색깔이 다 다르다는데 그럼요. 뭐야 다 빨강인데 그걸 이제 잘 캐치하는 사람들이 여성분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성의 그런 뭔가 선호 이런 거에 있어서 뭐 비교할 게 뭐가 없을까요? 남자의- 면도기? 어? 면도기 전기 면도기와 아니, 날 뭐 면도기 그것도 다른 거? 남자들 그건 별로 그렇게 다른가? 차이 못 느끼는 것 같고 뭐 대체로 남성들이 좀 무디거나 혹은 뭐 잘하면 뭐 기계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죠 그래픽 카드 사양이 어떻게 나대원 되고 4000인데 뭐. 3500 되면 갑자기 뭐 화면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등 뭐 끈이 구동이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 저는 뭐 그런 것도 잘 몰라갖고 근데 김도영 팀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김도영 팀장님은 음. 컬러 뭐 이런 그렇죠. 거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셔가지고 네네. 정확하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튼 뭐가 더 이쁜 색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선호도. 뭐가 더 저는 이쁜 약간 색이라는 원래 거는 없지 뭐. 가을 웜톤이라서 이런 네. 좀 인디언 핑크가 어울리고요. 우리 이게 박진 가을 웜톤이에요? 약간 이게 좀 검은 물방울 한 방울 딱 이렇게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고 약간 좀 누디한 핑크. 맞아, 맞아. 누디한 핑크. 우리 박 부장님께서는 진짜 이제 피부가 약간 또 약간 쿨톤이시잖아요. 하셔서 저런 핑크도 잘 맞아요. 저는 화사한 저런 색깔 거. 입으면은 바로 한 나이 플러스 10살 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요? 지양해야 돼요. 요새는 색깔에 따라? 보니까 맞아, 색깔 그렇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의 얼굴에 맞춰가지고 음. 같은 색상이라도 본인의 얼굴 좀 돋보일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색상들 또 골라주시는 분들도 또 있고 있어요. 그런 걸 또 잘 해야지 또 본인의 좀 장점을 또 부각시키고 단점을 좀 다운시키면서 네.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증시 얘기 해달라고 여기는 이제 네. 패션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증시 얘기 해보도록. 오늘 증시 무슨 색깔이었죠? 오늘은 아세톤. 오늘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오늘 진짜 빨간색 반, 파란색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태극기. 단풍이 들다가 보니까 설악산이 단풍 들었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쵸. 안 단풍에 보이죠. 눈이 떨어져 있는 사진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좀 시장에서 많이 배척되고 좀 하락했었던 반도체 섹터주들이 오늘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주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던 하루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시장의 리딩 섹터였었던 태조 이방원, 네, 이쪽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약해지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레고랜드 관련되어 있는 작은 경색 이슈가 그 뒤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오늘도 또 관련 건설주들이라든지 또 건설사를 갖고 있는 지주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진행이 됐고요.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 계속 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좀 변동성 나타났던 모습이었고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실적 발표가 긍정적이었던 기업들은 좀 상승세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좀 변별력이 생기면서 좀 등락이 엇갈리는 좀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좀 약간 중국 관련주들 좀 약세 보였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어제부터 좀 약세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시진핑 리스크가 시장에 계속 좀 다가서면서 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 레고랜드 이거는 그래도 이제 정부가 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좀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좀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좀 여진이 큽니까? 지금 이게 시장이 뭐랄까요? 항상 뭐든지 좀 안 좋은 사건에 있을 때 처음에 대처를 잘못하면 그게 그 다음에 우수수 더 번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뭐 댐도 작은 구멍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방채 정부와 비슷한 이제 강원도가 보증을 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이것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겠네. 뭐 물론 다시 또 이제 예산 편성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의 리스크가 생기니까 이제 믿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신용시장이 변한 거고요. 이 레고랜드 얘기는 계속
오래전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도 저희 증권사 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계속 상품들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특히 이제 중소증권사들은 이제 PF 같은 경우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좀 높았고 네. 주변에서만 보더라도 한창 물류창고 유행했었었는데 그 물류창고 PF 했던 것들이 한 2년 3년 전 된 것들이 최근에 와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 금리를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물류 창고를 이제 투자하고 파이낸싱 해가지고서 하고 이제 뭐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제 돈 받고 이런 걸 이렇게 잘 막아줘야 되는데 금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 1% 2%대 금리가 아니라 지금 5% 6%대까지 막 나와버리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깨지는 건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 건설사들도 계속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다 아는 뭐 건설사들 유명한 건설사들도 뭐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네. 사실 올해 연말까지 회사채들 만기가 이제 한 35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빌려주면은 뜯길 것 같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요. 아예 사람들이. 지금 PF 쪽에 물이 말랐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금리를 높게 준다 그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빌려가지도 못하고.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되면은 그 저희가 잘 아는 흑자부도라는 게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더 경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잘 돈도 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자금줄이 막히는 바람에 이제 단기 자금이 이제 경색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막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네.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레고랜드가 이제 그 좀 뭐 신문에서 표시하기엔 이제 나비의 날개짓이 이제 태풍으로 뭐 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가 이제 단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면 그다음 이제 신규 재투자가 계속 안 되잖아요.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채들이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이걸 판매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발행이 어려워지니까 자금을 계속 이렇게 이게 롤오버가 계속 되면서 차환이 계속 되어야지만 기업들이 버틸 수가 있는데 이게 끊어질 것 같으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지주회사라든지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건설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건설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었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연결이 되면서 대형 건설사들도 이제 조금 변동성이 생기면서 오늘도 좀 하락 마감을 한 케이스인데요. 뭐 일단은 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계속 넣어서 일단은 좀 급한 불은 끄긴 했지만 내년에도 회사채 시장이 결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가면은 우량한 기업들도 이런 자금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라면 내년에 힘들어질 수 있다. 특히 제조업들은 특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회사채 단기 시장이 좀 냉각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네. 상당히 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려감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사실 이게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되게 빨리 반응을 하니까 뭐 저가 예전에 제가 이제 유한타 증권이지만 예전에 전신이 동양증권이잖아요. 네. 동양그룹도 계속 잘 회사채 다 돌려막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계속 차환 발행을 하면서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자회사들 중에서 좀 돈이 될 걸 정리해서 그 채권을 다 상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문에 이제 기사가 한번 나게 되죠. 이게 뭐랄까요? 돌려막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의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다음 투자할 사람들이 차환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지고 다 보니까 또 다른 기업들한테나 뭐 나라한테 요청을 해도 도와주지 않게 되니까 순식간에 저희 동양그룹은 싹 해체가 돼버린 거잖아요. 몇 년도죠 그게? 2014년도인가요? 2014년.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정말 저희 힘들었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팔아가지고 빚은 다 청산했는데 그룹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다 다른 기업들한테 넘어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지금 도와줬을 때 만약에 1억을 빌려줘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인데 가만 냅두면 나중에 그 회사 재산을 내가 1,000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느낌들이 기업 간에는 좀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걸 노리는 그런 돈의 투기적이거나 뭐 이런 글로벌 큰 자금들은 그런 걸 노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빨리
약간 이런 리스크에 대한 혼란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차단을 해주고 시장이 좀 혼란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풀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혼란스럽고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또 나중에 금리가 미국 금리가 안정을 보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상승 시도가 계속 강하게 이어진다라면은 더 금리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담감. 그다음에 우리는 네. 어차피 하는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 속에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언밸런스하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많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잘 봉합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살펴보죠. 워낙 이제 네. 이건 좀 큰 이슈였으니까 먼저 좀 봤고요. 뭐 반도체 역시 네.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세게 갔군요 오늘. 네, 오늘 하이닉스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DDR5 뭐 새롭게 개발하는 부분 뭐 네.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영화 10편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다운받을 수 있는 개발하겠다. 네, 개발하겠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조 이방원과 반대의 반도체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악재만 무성했던 섹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뭐 키옥시아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계속 감산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산하게 되면은 반도체 이제 재고 조정 끝나고 나면 바닥이 드러날 것이다. 그 말씀도 드리고 갔었었는데 계속 시장에서는 반도체 아직도 이제 겨울 끝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는 3분기도 안 좋았지만 4분기도 안 좋다. 내년에도 PC나 모바일 수요 안 좋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다 보니 당연히 뭐 D램 쪽들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메모리 쪽들 같은 경우. 그래서 계속 반도체 섹터를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라는 게 항상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제 업체들이 이제 감산을 시도를 하고 추가 투자를 이제 줄이고 있다 보니 이제 내년 초 1분기, 2분기 정도면 이제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조금씩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거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뭐 가장 특징이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삼성전자, 뉴 삼성인 거죠. 뉴 삼성. 네, 뉴 삼성에 대한 이제 비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이 좀 기대가 있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이제 회장으로 올라서게 됐을 때 네.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125조,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까지 합치면 200조. 그러니까 뭔가 다른 투자를 할 것이다. 확실하게 이 투자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느 것이겠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결론적으로 뭐 바이오하고 반도체 쪽 계속 투자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투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체들 이런 쪽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뭐 최근에는 사실 좀 비메모리 중심으로 좀 움직였는데 오늘은 전공정 메모리 섹터까지도 다 움직였고요.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덕산 네오록스라든지 AP 시스템 이런 쪽들도 급등을 했고 또 삼성전자 전공정 업체 유진테크도 급등하고요. PSK 같은 경우도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비메모리 위주, 기판 위주로 좀 움직였던 IT 섹터 내에서 다소 낙폭이 과대했지만 조금 뭔가 실적 개선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우려보다는 실적이 좋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좀 오늘 선발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났어요. 뭐 원익 RPS도 좀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웰덱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요. 상당히 초반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모트렉스라든지 뭐 칩스미디어, 뭐 텔레칩스 같은 그런 좀 약간 자율주행 칩 쪽, 요런 쪽들 반도체 쪽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삼성에 대한 기대치 내지는 또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터닝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뉘앙스에서 기술주, 특히 반도체 섹터주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좀 반등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지수는 안 좋았지만 이쪽 섹터주들은 거의 뭐 7, 8%씩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쉬어갔지만 네. 지금 보면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2% 후반대 네, 강세 네, 네. 보이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네, 강보합권에 맞습니다. 머물게 했던 좀 동력이 됐는데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 거의 다 반도체 쪽에 그쵸. 집중을 많이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그런 거. 슬금슬금 막 사더라고요. 반도체 항상 좀 그런 것 종목들이. 같아요. 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쪽들을 바닥에서. 오히려 좀 죽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 근데 그게 기조적으로 안 이어져요.
요새는 그렇죠. 등락이 계속 네.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의 징후는 변동성이 심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바닥을 찍을 때마다 지수가 2150 이후에 한 번 더 빠졌을 때 2180, 그다음에 2200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 올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경직이 확실히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 종목별로는 확실히 편차가 크고요.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은 안 올라가. 뭐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고 지수는 빠지는데 내 종목만 잘 버텨. 뭐 이런 현상들이 요새 계속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이라는 게 항상 뭐 골이 깊으면 산도 높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적인 현상이 오늘은 뭐 태조 이방원한테 또 거꾸로 나타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태조 이방원의 하락세. 근데 사실 이제 태조 이방원 중에서도 2만 좀 계속 좋았지 나머지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저희 방송할 때 계속 좀 꺾이는 모습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시장의 수급이 워낙 한정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버려야 어느 한쪽을 살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를 사고 2차 네. 지금 버린 건가요? 네, 그동안이랑 반대죠. 근데 오늘 보시면 초반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은 많이 오르고 LG 머티리얼즈하고 그다음에 LG 화학은 초반에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가 이제 글로벌 리튬 앤 배터리 ETF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LG 화학이랑 LG 머티리얼즈는 내보내고 LG 에너지 솔루션 들여보내면서 초반에 좀 수급적인 이슈가 네. 좀 들어오면서 그쪽은 좀 강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레포트가 정말 초강력으로 나오면서 초반부터 달렸습니다. 나머지들도 이제 뭐 변동성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양극재 업체 두 군데는 뭐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BM이랑 LNF는 좀 약세를 보였고 뭐 리튬 섹터 같은 경우도 후반에 밀리면서 뭐 엔캠도 다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좀 2차 전지 소재 쪽들이라면은 약간 좀 유럽향 네, 요쪽이 좀 강한 종목들을 차라리 좀 선택하시는 게 좀 나올 수 있고요. 미국 향들은 다 이 IRA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수혜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오늘 가장 빠진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이번 중간 선거 끝나면 좀 탄력 떨어질 거다. 뭐 요런 뉘앙스, 요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공화당과 뭐 민주당의 격차가 뭐 얼마 안 나기는 해요. 갑자기 이제 공화당이 쭉 치고 올라오면서 표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 의석수를 어느 쪽으로 이제 많이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생각을 좀 많이 바꿀 걸로 보여지곤 있는데 뭐 아니다. 그래도 이쪽은 계속 가는 섹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은 일단 그 길을 중간 선거를 기준점으로 잡는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연준이 11월 3일에 이제 금리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핵심이 뭐예요? 11월 3일에는 75bp 올리지만 너무 12월에는? 우리가 속대를 내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니까 12월에는 50bp 또 내년 1분기 중에는 25bp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연준이 드디어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 시작했구나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고요. 상대적으로 그 전에 많이 달렸던 이 태조 이방원 섹터 쪽으로는 약세가 나오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100유로 이하로 처음으로 내려왔어요. 러시아 전쟁 터진 이후로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주도 빠지고 네. 오늘 풍력 관련주들도 다 급락하고 네 태양광도 약했거든요. 풍력이 급락했다고요? 네. 왜요? 네. 또 무슨 얘기 꺼내시려고 아니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들. 네, 그래서 또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아침에 기사 나왔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수원이 이제 네. 폴란드 수주 받을 거 요거를 갖다 좀 딴지를 걸면서 숟가락을 좀 얻는 듯한 느낌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우리한테 라이센스에서 쓰고 있는 기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폴란드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미국의 기술 보호하는 그거 반대야. 수출할 수 없는 법이야. 수출할 수 없는 기술이야. 그러니 이거를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미국 법원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저지를 했고요. 한수원에서는 뭐 상관없다. 그 기술 아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가 한 200개 정도 되고 이걸로 인해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전이 한수원 쪽으로 유리해지니까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이제 딴지를 건 거죠. 최근에 이제 거의 뭐 폴란드랑 뭐 가계약식으로 막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받을 것 같은 뉘앙스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좀 소송을 걸면서 아리까리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변하긴 네. 했습니다만은 뭐 아까 나온 기사로는 그래도 한수원은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결정될지 만약에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결정이 된다라면은 사실 뭐 국내 이제 원전 관련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얘기 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다. 주 기기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같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느 쪽이 수주가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엔터주들도 더 올랐는데 뭐가 뭐 새로운 이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좀 약간 소외받았어서 다시 뭐 수급이 유입돼서 정도인가요? 지금은 뭐 낙폭과대 순환매 반등장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는데 엔터주들도 사실 실적이 괜찮은데 워낙 빠졌었잖아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빠지고 SM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 기대감 속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JYP 엔터도 좀 올라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폭이 과대했던 섹터들이 지금 순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콘텐츠 일부도 그랬었고 엔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결국은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오늘 밤에 뭐 미국도 지금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대형 메가테크 기업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거잖아요. 실적을 전망했는데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이게 지금 미국의 뉘앙스잖아요. 예상치보다는 네, 좋다. 워낙 가이던스를 밑으로 내려놔가지고 안 좋게 나와도 그거보단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네라는 뉘앙스로 거기는 생각을 하는 거고 국내 기업들은 또 마찬가지죠. 워낙 밑으로 내려놨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우리가 너무 멀티플 깎았네 뭐 이런 뉘앙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터주들 좀 올라오는 모습. 최근에 뭐 게임주도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컨텐츠나 게임, 플랫폼, 엔터 요쪽이 조금 다 한 무더기처럼 움직이잖아요. 이쪽들도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향후에 정말로 제조업체들이 힘들어지고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태 속에서 좀 유지가 되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오게 된다라면은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섹터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은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됐던 섹터 쪽들 중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네라는 기업들이 좀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목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좋을 수도 있는 시장이긴 해요.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나는 오로지 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내 주식은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고 남의 주식은 다 올라가는데 이걸 팔아서 저걸 사자니 사실은 손이 안 나가거든요. 이걸 팔아서 저걸 샀더니 저것도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죠. 그리고 아껴뒀던 현금을 이거 많이 빠졌네. 이거 투입했더니 거꾸로 빠지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 계속 못 사다가 좀 빠지니까 이제는 이걸 사야 될 땐가 보다 하고 샀더니 지금 2차 전지 빠지고 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 오르는 식으로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큰 구간인데 그래도 만약에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좀 시장이 선택한 단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트레이딩하면서 좀 따라가시는 전략은 좀 필요한데 최근 시장 보시면 그동안 시장 안 좋았을 때 계속 올라갔던 개별주들이 망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이 개별주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들이 버티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분간 좀 개별주에 좀 심취하는 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국 관련된 기업들, 뭐 우리 섹터들 얘기하면 사실 밤사이에 뉴욕 시장에서는 뭐 스타벅스, 뭐 카지노 이런 종목들 하락하고 중국 맞아요. 기업들 다 하락했잖아요. 근데 네네. 우리나라를 보면 이미 관련된 종목 다 빠지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선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이 부을때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어제 보셨어요? 좀 많이 빠지고요. 오늘도 카지노 좀 빠진 것 같아요. 카지노 사실 어저께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도 다 급락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네. 이제 시진핑이 이제 재집권을 하면서 시장은 조금 리스키하게 보는 거죠. 뭐 다들 저희가 다 익히 들어서 이름 알고 있는 뭐 류허라든지 그죠 리커창 뭐 이런 쪽들도 다 사라지고 뭐 후진타워도 이제 화면에서 막 갑자기 막 끌려나가는 그런 아니, 모습들. 그게 진짜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끌려나간 걸까 아니면 모시고 나간 걸까? 모르겠어요. 모시고 무서워요. 나간 건지 끌려나간 몇몇 건지. 가설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일부러 그런 장면을 연출해서 보여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시진핑이 자신의 어떤 뭐 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공청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요쪽을 이제 거기 싹 없앴는데 네. 봐라 이제 완전히 나의 시대이니까 함부로 뭐 권력에 도전할 생각하지 말라는 걸 일부러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후진타오 정도가
이제 시진핑한테 그래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침 딱 그 투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거수하기 전에 괜히 그림 이상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돌발 행동 할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말을 잘 안 네, 들으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리 내보냈다 뭐 이런 이제 썰들이 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견제네요. 당대회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를 해야 되니까 안 들어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끌고 그 나가. 부분, 네, 사실 시진핑이 네. 좀 이렇게 인상 보면 동네 좀 아줌마 같고 되게 좀 부드럽게 생긴 시진핑? 시진핑이요?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보였나? 동네 아줌마처럼 풍성한 아닌가요? 그 동네가 날카로운가요? 어디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무서운 동네인가 봐요. 아, 그 근데 동네는.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딱 봐도 무서워 정말 보여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고요. 주변을 완전히 다 숙청을 하면서 피바람을 몰고 우뚝 선 분이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서 조용히 조심하셔야 사라지고 돼요, 조용히 조심하셔야 사라진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지금 중국어로 번역돼가지고 지금 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박신희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오래 보고 싶습니다. 좀 잘 찾아봐 주세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 이제 시진핑이 이제 예전부터 이제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 그 사람이 상당히 좀 보수, 쇄국주의 막 요런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욱 더 이제 중국이 이렇게 걸어 잠그고 이렇게 쇄국적이지 않겠냐. 지금 보시면 테슬라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동차 값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시피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중국을 거의 미국이 고립시키고 있는 상태잖아요. 중국을 보면서 너 봐라 우리한테 덤비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대리전을 시키면서 러시아의 국력을 계속 깎아먹고 있잖아요. 다 힘을 빼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뭔가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들은 지금 싹 다 기력을 정말 쇠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견제가 이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또 중국이 이번 집권 재집권으로 보통 중국은 2번 연임하면 그동안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빠이빠이하고 넘겨주고 떠나는 게 관례인데 지금 3번째 하는 거잖아요. 시진핑이. 그러니까 그만큼 대단한 좀 권력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코로나 봉쇄 정책도 이어지고 또 이제 중국의 최근에 나온 지표 보면은 3분기 이제 GDP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 나오는 날짜에 안 나오고 뒤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못 믿는다. 사실 중국에서 발표되는 지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모르쇠 쪽 그런 느낌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을 되게 리스키하게 보고 자꾸 이제 돈을 빼면서 이제 차이나론 뭐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또 중국 관련주들 좀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네네. 있을 거라고 예상하니까 또 중국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주들이 다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섹터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 그래서 앞으로는 다들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줄을 설 거면 미국에 붙어서 서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줄 잘못 서면은 미국에서 계속 하듯이 중국한테 하듯이 뭔가 제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좀 미국으로 뭐 계속 이런 상황이 네. 앞으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주로 거래하는 처가 어딘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게 좀 뭐 미국이 또 바라던 바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쵸. 예, 제조업 같은 거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고 그래서 일자리 좀 늘리고 선거 좀 잘 이용해 먹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특히나 수출 기업들이나 미국, 중국 양쪽의 다리를 다 걸쳐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정말 무조건 힘들어요. 중국, 뭐 미국 말 듣고서 미국 쪽 갔다가 또 팽당해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네.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가운데 수출로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내수로 안 먹고 되죠. 살기가 힘들잖아요. 돈 많이 써야 되죠. 네, 그리고 인구가 일단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미국이나 중국은 내수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쪽 저쪽에서 눈치 봐야 되니까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힘들고 지금도 또 이제 이런 강달러와 금리 때문에도 힘든데 네. 제조업체들은 정말 내년까지 정말 힘든 구간을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배척되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중국을 배척하고 있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틈새 시장을 또 유럽 반사이익도, 쪽을 들어갈 얻을 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네, 봤을 뭐. 때 시장 파일을 유럽 쪽으로 또
확대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또 뭐가 있는가? 지금 유럽도 미국처럼 IRA법을 하려고 하니까 그쵸, 비슷하게. 뭐 또 2차 전지 소재라든지 뭐든지 하려면 또 유럽에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에 지금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조금 다시 또 반사수에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계속 강화돼야 돼요. 왜냐면 경쟁이 자꾸 심화되니까. 네네. 네, 이 부분 특히 뭐 미국에서도 보시면 배터리 기업들 뭐 SK한테도 기술 뭐 이전하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조금 압박이 네. 계속 기업들한테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가장 핫 이슈 종목 바이오 쪽에서 네. 코롱 티슈제 아니 네. 신라젠이랑은 또 약간 결이 달랐어요. 신라젠은 그 전에 기록했던 주가보다 좀 낮아진 상태에서 네. 시작됐는데 와 코롱 티슈제는 오늘 거의 기존에 상한가로 시작했죠? 상한가로 시작해서 더 올랐잖아요. 따상. 따상. 우리 따상 공모주. 났어요? 네. 네, 따상. 그 전에 기록했던 왜냐면 신라젠이 주가보다 올랐어요. 8,000원에서 시작해서 16,000원까지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바로 따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거래 정지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한 15,000원, 뭐 3,000원, 13,000원대 정도 8,000원에서 이제 8,000원대. 8,000원에서 멈췄고 그 전에 막 폭락하기 전에 와 많이 빠졌다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셨던 가격대가 15,000, 7,000원대. 아, 그때 좀 그러네요. 많이 사셨을 거예요 아마. 가격은 대충 한 4만 원대 정도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3, 4만 원대 네. 사이에서 네, 많이 왔다 그러다가 갔다 이제 했었습니다. 훅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셨고 네, 맞아요. 14,500원이면 이건 좀 싸지 뭐 이런 생각을 그쵸. 갖고 계시다가 맞아요. 갑자기 이제 거래 정지 맞고 네, 맞아요. 3년 5개월을 이를 진짜. 갈면서 네, 정말. 기다리셨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근데 물론 이제 8,000원대에 사셨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수익 구간에 많이들 그러니까 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만 놓고 보면 진짜 위너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면 지금 주식시장 엄청 빠졌잖아요. 그동안 거래가 없었죠? 거래가 없어서 피해가 없었잖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따상이니까 3년 전에 만약에 한 15,000, 16,000원대 사놓으셨다. 그래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그냥 물려 있었다. 네. 해도 오늘 수익이 거의 30%. 막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30% 넘어가니까 1년에 10%씩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최근에 피해도 전혀 없었고. 근데 뭐 그 가격대 사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예전에 좀 그 코롱 티슈진 뭐 좋게 보신 분들은 정말 3, 4만 원대 사신 분들 많이 빠졌다 싸게 샀다 하신 분들이 15,000, 16,000원대 사신 분들 8,000원대에서는 아마 거의 사신 분들 제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났는데 일단은 예전에 그 평균적으로 시작해서 움직였던 가격대가 한 3만 원대니까 내일 한 번 더 상치면 한 26,000원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추 그 다음 날 정도 물량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이번에 신라젠 보시면 아시겠지만 8,000원에서 16,000원 갔다가 매물 맞고 다시 또 11,000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거 좀 고려해서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신라젠은 그래도 공매도가 좀 많았었고 티슈지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쇼커바 일정 부분 좀 줄어드는 네.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는 좀 뺐으면 좋겠다. 예전에 한참 그 테마로 막 상장 테마가 있었잖아요. 상장하면 무조건 막 따상가고 그렇죠. 이러니까. IPO 그래서 많이 네. 했었죠. 근데 이제는 거래 정지 테마가 뜰 때가 아닌가. 거래 정지 아니 됐다가 거래 정지의 종목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리는 친구들. 아.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럼 장외에서 매수를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장외 거래 정지 거래에서. 되기 전에 뭔가 이제 이 종목 그건 거래 정지돼도 나중에 이런- 살아날 수 있어. 한 3년 생각하고 그 정말 너무 엄청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은 혹시 그러면 이 티슈진 말고 네네. 대체로 뭐 오늘은 어땠습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쪽은 뭐 학회도 있고요. 지금 뭐 독일에서도 뭐 쇼가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수출 계약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또 11월 달에도 또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들도 아시잖아요. 바이오가 왜 빠졌죠? 성장주잖아요. 금리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계속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근데 그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또 시장은 그래 엄청 빠진 바이오 이런 쪽으로 일정 부분 낙폭과대 형식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제가 보니까 바이오는 어쩔 수 없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기관 선호주, 기관이 또 선호하는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ABL 바이오, 올릭스,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다 좀 정해져 있어요. 일부 한
7, 8개 정도 되는데요.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기관은 한 번 산 것만 사고 팔지 새로운 걸 잘 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관련 안에서 바이오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일정 부분 금리 상승이 조금 둔화되면 바이오 세탁 쪽에서도 좀 좋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좀 기회가 올 수 있다. 최근에 보니까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 엄청 빠졌었거든요. 이쪽이 이제 그거 뭐랄까요? 인슐린, 패치 뭐 이렇게 네. 하는 그쪽인데 엄청 빠졌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바닥에서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위메이드도 엄청 빠졌었지만 바닥에서 40% 이상 올라왔던 것처럼 네. 이렇게 급락 과정 속에서 분명히 좀 트레이딩 기회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좀 선별을 해야 되고 자신이 또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시는 전략이 네.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정프로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바이오 섹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바이오도 빨리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바이오요? 풍력주도 그렇고. 풍력주 오늘 많이 빠졌네요. 진짜 8% 넘게 빠졌네. 아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프로님의 포트의 한 3분의 1 정도를 알고 알고 계시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시스 윈드를 보면 정프로님이 생각난다. 오늘 그거 많이 빠졌던데.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살짝 포즈를 그렇습니다. 뭐 빠지는 날이 있으면 오르는 날도 있고 한데. 없어요. 오른 날은 없더라고요. 아 근데 단타 대회 저 너무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 아, 맞다. 그거 참 어떻게 됐지 우리? 저는 근데 못 팔았어요. 물려 있어요. 네, 저 한 종목 다시 샀다 다시 이제 네네네. 그걸 팔고. 저는 종목명을 얘기 안 할게요. 시장에 뭔가 교란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전혀. 그 종목 파셨어요? 저요. 아 저도 못 팔았어요. 그때 저 이익 났었잖아요. 4% 이익이라고 하셨는데 네. 잠깐만요. 팔아야 되는데. SCI 평가 정보였습니다. 제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안 팔기 잘했네요. 오늘 좀 약간 올랐어? 그런 쪽들 많이 올랐는데. 아 잠깐만. 올랐어? 잠깐만. 자,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아, 파셨어야 됐네. 지금 수익률이 뚝 떨어졌네. 에이. 제 주봉을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오늘 그래요? 좀 약간 벤처 투자 관련한 그런 기업들도 많이 오르고요. 예. 그런 쪽도 많이 올랐어요. 아, 제 오늘 또 주봉을 약간 보고 디지털 있었네. 화폐 관련주들도 좀 오르고. 아. 네. 아. 천하제일 단타 대회는 그러나 예. 연말까지 이어지니까요. 예, 승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저는 물려 있고 우리 정프로님도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줄었다는 거. 잠깐 또 하나 뭐였죠? 그리고 STX. 저 STX 내가 이겼다.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뭐죠? STX 뭐 일단 보내드리고 말씀 예. 나누겠습니다. 우리 네. 저 네. 함께해 주신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